그는 다른 힘이 오래전에 떠올랐고 그는 계속 찼다. 물고기는 꾸준히 배를 끌었고 배는 구름의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오른손이 얼굴을 스치자 화들짝 놀라면서 잠에서 깨었다. 오른손의 줄은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왼손에 감은 감각은 아예 없었다. 하지만 오른손은 최대한 견제했다. 줄은 계속 풀려나갔다. 마침내 그의 왼손이 줄을 발견했고 그는 온몸에 힘을 주면서 낚싯줄에 기댔다. 줄은 그의 등과 왼손을 불태웠고 특히 왼손은 물고기가 당기는 힘을 모두 부담해 크게 베었다. 그는 부드럽게 풀려나가는 낚싯줄의 코일을 쳐다보았다. 바로 그때 물고기가 커다란 물기둥을 일으키며 공중으로 뛰어올랐고 곧 무겁게 뜨거웠다. 떨어졌다. 물고기는 자꾸자꾸 튀어올라 줄이 아주 빠르게 풀려나가는 와중에도 배는 빠르게 움직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잡아당겼다가 풀어주다가 되풀이했다. 이런 대결이 우리가 기다렸다 왔던 것이지. 노인은 생각했다. 좋아, 이제 누가 이기나 한판 붙어보자고. 난 저놈에게 낚싯줄을 당길 때마다 고통을 안겨줄 거지. 줄 한 뼘에 고통 한 줌이야.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그는 물고기의 도약을 볼 수 없었다. 단지 바닷물이 크게 갈라지는 소리와 그놈이 다시 물로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들을 뿐이었다. 낚싯줄이 빠른 속도로 그의 양손을 아프게 했다. 산천어 축제 때 산천어에게 끌려가는 여름이가 생각나지 뭐야? 근데 진짜 이만했지 뭐야. 너무 커가지고 낚싯줄 빼는 게 너무 무서웠지 뭐야. 아, 네, 어부였어요. 어부. 끌려갔다기보다는 그 물고기 요거 뭐라 그래야 되지? 낚싯줄을 빼줘야 되는데 물고기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이렇게 잘 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못 뺐죠. 그게 낚싯줄에 감겼나고. 이게 할아버지가 그걸 좀 끌어올리려고 했었는데 힘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어 뜯으면 돼요. 낚싯줄의 혁훈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낚싯줄의 빠른 속도는 그의 양손을 아프게 했다. 이런 대결이 벌어지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그는 줄이 순의 굳은 살을 지나가게 하면서 손가락을 베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코일을 물로 미리 적셔 놓았을 텐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그 애가 여기 있었더라면. 계속 풀려나가던 낚싯줄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졌다. 노인은 물고기에게 정말로 줄 한 뼘, 고통 한 줌을 안겨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뱃전의 나무 판자에서 고개를 쳐들었다. 아까 그의 뺨이 눌러댔던 만세기 고기가 여전히 얼굴에 붙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느리게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낚싯줄 코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까지 갔다. 아직 줄은 충분히 남아있었다. 물고기가 계속 잡아당길 속셈이라면 물속에서 저 새로운 낚싯줄에 마찰을 모두 견뎌내야 될 테다. 그는 생각했다. 저놈은 이제 10여 차례 뛰어올라 등에 불에 공기를 가득 채웠지. 끌어올리지 못할 정도로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가서 죽어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 배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하겠지. 그때 저놈에게 작업을 걸어야 돼.
무엇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대결로 전환됐을까? 저놈은 이렇게 필사적으로 만든 것이 허기일까, 분노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어쩌면 저놈 공포를 느꼈을지도 몰라. 지금까지는 아주 침착하고 강인했는데, 아주 겁이 없고 자신만만해 보였는데 정말 이상하군. 영감, 당신이나 겁없고 자신만만하게 행동하는 게 좋겠어. 그가 말했다. 당신은 줄을 풀어주기만 할 뿐 거두어 들이진 못하잖아. 저놈은 이제 곧 배조이를 빙빙 돌면서 줄을 끊어버리려고 최후의 반격을 해올 거야. 너희는 왼손과 양 어깨로 줄을 쥐고서 허리를 구부려 오른손으로 물을 퍼올려 얼굴에 눌러붙었던 찌끄러지 만세기 고기 조각을 떼어냈다. 너희는 그게 메스꺼움을 일으켜 토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힘을 잃게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 얼굴을 깨끗하게 한 후 그는 오른손을 배전 위로 내밀어 소금 물 속에 잠깐 담아두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일출의 첫 번째 햇살이 퍼져나오는 것을 보았다. 이제 거의 동쪽으로 가고 있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물고기가 지쳐서 해류를 타고 가고 있다는 뜻이었다. 곧 놈은 배주위를 빙빙 돌 거다. 그러면 나의 진짜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다. 오른손이 물속에 충분히 오래 있었다고 판단한 그는 손을 꺼내어 쳐다보았다. 나쁘지 않구만. 그는 말했다. 고통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줄을 다시 조심스럽게 잡으며 그것이 손을 새롭게 베어먹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오른쪽 체중을 낚싯줄에 실으면서 왼손을 배에 닿는 배전 위로 내밀어 물속에 집어넣었다. 내가 쓸데없이 그런 엉뚱한 짓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겠지. 그가 자신의 왼손에게 말했다. 하지만 너를 발견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 왜 나는 능숙한 양손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을까? 어쩌면 왼손을 적절히 훈련시키지 못했던 나의 잘못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왼손도 충분히 배울 기회가 있었다. 아무튼 지난밤에는 그렇게 형편없이 못하지는 않았다. 딱 한 번 쥐가 났을 뿐이니까. 만약에 또 쥐가 난다면 이번에는 낚싯줄로 네 놈을 끊어버릴 거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이 그리 맑지 못하다는 느낌을 들어 만세기 고기를 좀 더 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다. 메스꺼움 때문에 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머리가 약간 어지러운 게 나았다. 저 고기에 내 얼굴을 쳐박고 난 뒤라 저걸 먹어도 토할 것 같았다. 썩기 직전까지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여 힘을 얻겠다는 건 늦었다. 멍청한 친구. 한 마리 남은 날치를 먹으면 되잖아. 날치는 깨끗하고 먹기 좋은 상태로 거기에 있었다. 그는 왼손으로 그것을 집어 뼈까지 꼭꼭 씹어 먹었고 마침내 꼬리까지 다 먹었다. 그 어떤 고기보다 영양분이 많다. 그는 생각했다. 이놈아, 배 주위를 돌아라.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최후의 일격을 벌여보자. 그가 바다로 나온 지 세 번째 해가 떴다. 그때 물고기가 배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낚싯줄의 기울기만으로는 물고기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 그는 줄의 당김이 다소 느슨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오른손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겼다. 그는 양어깨와 머리에서 줄을 내리며 부드럽지만 꾸준하게 줄을 거두었다. 그는 양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줄을 당겼고 그렇게 해서 상체와 하체의 힘을 당기는 데 보탰다. 허리를 돌리며 줄을 잡아당기자 다리와 어깨도 따라서 회전했다. 아주 크게 도는데 아무튼 돌고 있구만. 낚싯줄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고
그는 계속 줄을 잡아당기고 있으면서 햇빛 속에서 물방울이 줄 밖으로 튕겨져 나오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줄이 풀려나갔고 노인은 무릎을 꿇으면서 아쉬운 듯이 낚싯줄을 검푸른 물속으로 풀어주었다. 저놈이 이제 크게 원을 그리고 있구만. 그가 말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줄을 잡고 있자. 그런 식으로 낚싯줄에 압력을 가하자 물고기가 그리는 원이 매번 짧아졌다. 어쩌면 1시간 안에 저놈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제압한 다음 죽여야겠다. 하지만 물고기는 천천히 돌고 있었고 노인의 온몸은 땀으로 젖었다. 2시간 뒤에는 골수 깊숙이 피곤을 느꼈다. 하지만 원은 훨씬 작아졌고 낚싯줄의 기울기로 보라 물고기가 빙빙 돌며 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1시간가량 노인은 눈앞에 검은 모기 반점을 보았다. 땀이 그의 눈 속으로 그리고 눈과 이마 위에 상체에 흘러들어 쓰러졌다. 그는 어른거리는 반점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이처럼 온몸의 힘을 다하여 줄을 잡아당기는 상황에서 그런 게 나타나는 건 아주 정상적인 방법이었다. 하지만 2번이나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는데 그게 걱정이었다. 이런 태어를 앞에 두고 힘이 빠져 죽을 순 없지. 저놈이 저렇게 멋지게 반격해오는데 이때 맥이 풀리다니. 하느님, 제발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성모성을 100번 외우겠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외우지는 못해요. 외웠다고 쳐. 그는 생각했다. 나중에 외우지 뭐. 바로 그때 그는 양손으로 쥐고 있던 낚싯줄에 엄청난 요동을 느꼈다. 그것은 날카롭고 단단하고 묵직했다. 그는 생각했다. 창 같은 주둥이로 철사 목줄을 치고 있군. 그런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었다. 저놈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 저러다가 안 되면 뛰어오를 텐데 나로서는 그냥 저놈이 빙빙 도는 게 좋은데 점프는 공기를 들이마시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었다. 물고기야, 뛰어오르지 마. 뛰어오르지 말라고. 물고기는 철사 목줄을 여러 번 더 쳤고 놈이 대가리를 흔들어 댈 때마다 노인은 줄을 약간씩 풀었다. 저놈의 고통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그는 생각했다. 내 고통은 문제가 안 된다. 내 고통은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저놈은 고통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면 발광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느닷없이 뛰어오를 수도 있고 바늘이 벗겨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끝장이다. 잠시 뒤 물고기는 철사 목줄 때리기를 멈추고 천천히 돌았다. 노인은 이제 꾸준히 줄을 거두어 들였다. 하지만 다시 어지러워졌다. 쥐는 안 나는구만. 그가 말했다. 저놈이 곧 뛰어오를 거다. 나는 버텨야지. 너도 버텨야 돼. 쥐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 그는 이불에 기대어 무릎을 꿇었고 잠시 동안 등 뒤로 줄을 풀었다. 저놈이 큰 원을 돌려나간 지금 조금 쉬자. 놈이 가까이 오면 일어서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물에서 쉬며 고기를 제멋대로 내버려 두고 줄도 거두어 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줄의 느낌을 보아 놈은 이제 방향을 틀어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허리를 크게 돌려 상체와 하체를 회전시키며 물고기가 가져간 낚싯줄을 다시 회수했다. 그 어떤 때보다 더 피곤하구만. 이제 무역풍이 불고 있어. 저놈을 걷어들이는 데에는 도움이 될 거다. 정말 고마운 바람이야. 저놈이 다음번 돌 때에는 쉬어야겠다. 기분이 좋아졌어.
앞으로 2번, 3번 원을 그린 다음에 놈을 잡아야지. 그의 밀짚 모자는 뒤로 넘어가 머리 밑동에 걸려 있었다. 그는 이물 깊숙이 주저앉아 낚싯줄의 당김을 점검하며 물고기가 방향을 트는 것을 느꼈다. 물고기야 계속 돌아. 바닷물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곳은 좋은 날씨의 산들바람 때문이었고 그가 집으로 가려면 그 바람이 필요했다. 남서쪽으로 향해 할 거다. 어부는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지. 게다가 이건 아주 기다란 섬이 아닌가. 3번째 방향 전환에서 그는 고기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런. 그는 처음에 그놈을 검은 그림자로 보았다. 배 밑을 지나가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길이를 믿을 수가 없었다. 저처럼 클 수가 없지. 하지만 고기는 그처럼 컸다. 이번 일주의 끝에 고기는 배에서 겨우 30야드 떨어진 지점까지 왔고 노인은 물 밖에서 나온 놈의 꼬리를 보았다. 꼬리는 커다란 낫의 날보다 더 컸고 검푸른 바닷물 위에선 연보라색이었다. 그것은 약간 뒤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물고기가 수면 바로 밑을 헤엄치는 동안 노인은 그 엄청난 덩치와 등의 보랏빛 빗금을 볼 수 있었다. 등 지느러미는 내리고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는 활짝 피고 있었다. 이번 일주에서 노인은 물고기의 농가 근처에서 헤엄치는 회색 빨간 상어 2마리를 볼 수 있었다. 때때로 상어는 물고기 옆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러다가는 급속히 떨어졌다. 상어들은 물고기의 그림자 속에서 손쉽게 헤엄치고 있었다. 노인은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건 햇빛 때문만은 아니었다. 고기는 이제 평온하고 잔잔하게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다. 노인은 계속해서 줄을 걷어들이면서 앞으로 2번만 더 회전하면 작사를 물고기의 몸에 박아 넣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주 바싹 붙어야 됐다. 그는 생각했다. 머리를 노려서는 안 돼. 심장을 찔러야 돼. 영감, 침착하고 강력하게 처리해. 다음번 회전 때 물고기의 등이 밖으로 나와 있었으나 배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다음번 회전에서도 고기는 여전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오래전에 작사를 장치에 두었다. 가벼운 밧줄 코일은 둥근 양동이 안에 들어있었고 코일의 끝은 이물의 말뚝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물고기는 이제 침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전을 하며 가까이 다가왔다. 오로지 커다란 꼬리만이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배전에 바싹 붙이기 위해서 힘는 힘껏 줄을 잡아당겼다. 저놈을 배 쪽으로 이동시켰어. 노인이 말했다. 이제 거의 된 거지. 그는 다시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있는 힘껏 줄을 잡아당기면서 고기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번에는 잡을 것 같아. 2 손아, 확실히 잡아당겨라. 양다리야 굳건히 버텨야. 머리야 나를 위해 버텨주어라. 견뎌줘. 넌 가버리는 법이 없잖아. 이번에는 저놈을 당겨서 물 위로 올릴 거다. 노인이 온 힘을 쏟아부었지만 놈은 배점 가까이 오기 전부터 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물고기야, 너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지. 나도 함께 죽일 생각이냐? 물고기야, 그래봤자 결국 생각 못할 거다.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입안이 너무 말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이제 물 쪽으로 손을 내뻗을 수도 없었다. 이번에는 배전에 바싹 붙어야지. 앞으로는 회전이 여러 번 거듭된다면
난 맥을 못 줄 거라고 생각했다. 화장실을 금방 5분 만에 갔다 오겠습니다. 얼른 5분 만에 갔다 올게요. 물고기야. 넌 나를 죽이고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아까는 당황해서 못 들었다 뀨. 한 번만 더 말해줘라 뀨. 이번엔 제대로 수신대기 중이다 뀨. 통신 중 뀨. 통신 중 뀨. 천치즈 감사합니다. 임명님 고맙습니다. 뀨. 감사해요. 감사해요. 뀨. 좋아요. 물고기야, 넌 나를 죽이고 있어.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넌 그럴 권리가 있어. 난 너처럼 크고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상한 놈을 평생 본 적이 없다. 형제여, 어서 나를 죽여라. 나는 누가 누구를 죽이든 신경 쓰지 않아. 이봐 영감, 이제 당신의 머리가 혼미해지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사람답게 고통을 견디는 방법을 알아야 돼. 혹은 물고기답게. 그는 생각했다. 머리야 맑아져라. 정은님 어서 오세요. 그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맑아져라. 그 후 2번이나 더 되풀이된 회전에서 전과 똑같은 결과가 발생했다. 나는 모르겠어.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물고기가 회전할 때마다 기절 직전의 상태가 되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번만 더 시도해볼 거야. 그는 한 번 더 시도했고 그러면서 기절할 듯한 느낌도 받았다. 물고기는 또다시 몸을 고추 세우며 멀리 헤엄쳐갔다. 커다란 꼬리가 공중에서 흔들거렸다. 좋아, 또 한 번 시도를 하는 거야. 노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양손은 이제 무감각했고 눈도 순간적으로만 잘 보일 뿐이었다. 또다시 시도를 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시작하기도 전에 기절을 할 것 같았다. 그래도 한 번 더. 그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한 채 남아있는 힘과 오래전에 사라진 자부심을 다 짜내면서 그 힘으로 물고기의 고뇌에 맞섰다. 그러자 고기가 노인의 옆으로 몸을 돌리더니 그 옆에서 천천히 헤엄쳤다. 고기의 날카로운 주둥이는 배전의 나무를 거의 때릴 지경이었다. 고기는 넓고 깊고 기다란 은빛 몸으로 배전을 지나가는데 등에 자주색 삐끔이 보였다. 물속에서 고기의 길이는 무한정 긴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낚싯줄을 내려놓고 그 줄을 발로 밟으면서 작사를 높이 치켜 올렸다가 있는 힘을 힘껏 커다란 가슴 지느러미 바로 뒤에 옆구리에 작사를 박아 넣었다. 노인은 작살의 쇠날이 물고기의 살 속에 들어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작살에 기대해 다시 한번 온몸에 힘을 실어 쇠날을 박아 넣었다. 고기는 이제 죽음을 예견한 듯 아연 살아나면서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다. 그 엄청난 길이, 넓이, 그놈의 엄청난 힘과 아름다움이 여실하게 노출되었다. 넘은 배에 서 있는 노인의 머리 위 상공에 매달려 있는 것과도 같았다. 아니, 딱 5분 맞춰왔습니다. 이어 쾅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져 바닷물을 노인의 전신과 배에 온 바닥에 뿌려댔다. 노인은 어지럽고 메스꺼웠고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살줄을
계속 놓아주면서 맨손으로 풀려나가게 했다.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노인은 어지럽고 메스꺼러웠고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저는 저를 위해서 뭔가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탕수육. 저를 위해서 쇼츠 보고 가끔 옷 사고 가끔 맛있는 거 보고 가끔 놀러 가고 가끔 그럼 짬뽕 가끔 뒹굴거리고 이런 것들이 살짝 나를 위해서 하는 걸까? 아니 나를 위해서 가끔 카페 가고 가끔 배민 음식 시켜 먹고 가끔 도파민 충전하고 오늘도 야근을 하면서 야근비 4,000원을 챙겼다. 1,000원은 여름님 밥 먹을 때를 위하여, 1,000원은 여름님 화장실 갈 때를 위하여, 1,000원은 여름님 침대 상태를 위하여, 마지막 1,000원은 아름다운 수희님. 아유 감사합니다. 위하여 술 냥냥냥.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친구는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 좀 약간 진짜 물론 MBTI로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INFP인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감수성이 굉장히 높고 마음이 되게 여리고 굉장히 생각이 많은 친구이죠. 저랑 근데 반대인 거예요, 친구랑. 그래서 친구가 그 영상 내용이 뭐였냐면은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너 스스로 찾아봐라. 너가 진짜 그러니까 외면의 내가 아닌 내면의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 난 뭘 할 때 좋아하는지 뭐 이런 걸 찾아봐라 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걸 찾기가 좀 어려운 게, 살면서 막 엄청 미친 듯이 막 재밌다라고 느낀 적이 사실 많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그냥 진짜 약간 방송하는 거? 그건 진짜 저한테 재밌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그렇게 막 엄청 내가 재밌어 하는 거를 그냥 다 소소하게 재밌어요. 뭐든지. 그냥 이게 막 내가 빠져들듯이 막 덕질하듯이 이제 보면은 주위에 덕질하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보고 이거 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걸까? 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해당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정말야 고마워요. 흥미를 잘 못 갖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이거 되게 흥미롭고 좀 파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그죠. 네, 대신 두루두루 좋아해요. 그냥 두루두루 그냥 어느 정도의 그런 재미있는 느낌? 뭐 어느 정도 오늘 뭐 예를 들면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 오늘 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탔네. 뭔가 재밌었다. 괜찮네. 이런 느낌. 두루두루 그냥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근데 겉핥기식으로 즐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나누었는데 친구와 근데 이게 막 친구가 너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좀 잘 모르겠더라. 잘 모르겠더라고. 아무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뭘까나 나중에는 찾을라나. 여러분들은 찾으셨나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방송 빼고 좋아하는 걸 한번 만들어봐요. 좋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엄청 뭔가를 그래서 이제 댓글들을 봤는데 막 다들 소소하시더라고요. 산책하기 뭐 아니면은 뭐 손으로 뭐 이런저런 거 만들기 뭐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가족들에게 무언가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 걸 또 보는 거 내가 해줬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보고 또 좋아하는 걸 또 눈에 담고 또 그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이런 거 좋죠. 괴롭히기? 아 자전거라는 걸 빠르게 발견해서 바람과 친구도 됐어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심지어 또 건강까지 챙기는 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놀리기 저도 자는 거 좋아합니다. 잘 때 시간이 아깝다고들 하지만 또 잠이 주는 그 달콤함 사실 너무 좋아요. 댕댕이 관련 봉사를 하고 싶어요. 여유가 생기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댕댕이 관련 봉사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분명히 여유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취미로 회사 다니고 싶어요. 그런 모든 일들이 조금 부담이 덜할 텐데 이 부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하는 것도 좀 더 힘든 것 같긴 해요. 그쵸? 취미 많았는데 하나씩 줄여가는 중이에요. 맞아. 이게 또 취미 부자이신 분들도 또 오히려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구나. 아, 요즘 대체 뭐 하는 삶인가 싶기도 해요. 이게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 수일이 지나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기보다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램.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인들도 휴가를 제외한 뭔가 일주일, 2주일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처럼 있어갖고 그래서 그 리플렛이 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주는 건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게 쓸 수 있는 모두 눈치를 보지 않는 자체적으로 뭔가 해주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 네. 일만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생겨도 뭘 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그쵸? 시간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몸이 피곤하니까 우선 낮잠을 한번 때리고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잠깐 핸드폰 조금 하다가 들으면 한 4시 정도 되고 그쵸? 그러면 이제 벌써 내일을 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또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해가 금방 지나고요.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또 가끔은 그렇게 지나갈 때 좀 아쉬운 것도 있죠. 벌써 25년도네? 뭐 했지? 이러면서. 맞아요.
출근해서 뭐 해야 되지? 약간 그 연장선에 있으시군요. 그런 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되게 한 가지 분명한 건 느리든 빠르든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잘 하고 있다는 것.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번 다시 호로록 한번 읽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좌충우돌해도 결국 목표 지점은 같다는 것. 누군가는 당신을 좋게 바라볼 수 있어. 뭔가 열심히 한다면. 맞아. 근데 친척맨님이 없는 친척맨님 방송이 다 메모를 다른 단어로 바꿔도 좋아요. 취미. 어디 된다. 자, 아무튼 좋습니다. 엘프님 왜 여름 안 서면 어떡해? 뭐가? 왜 뭐가? 걸리면 된다길래 깜짝이야. 다시. 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봤어. 비뇨기글. 자, 아무튼 좋습니다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해볼까요? 노인은 어지럽고 메스꺼웠고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작살줄을 계속 놓아주면서 맨손 사이로 풀려나가게 했다. 앞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고기가 은빛배를 위로 드러내놓고 벌렁 드러누운 것을 보았다. 작살의 자루는 고기의 어깨에서 직각을 이루며 튀어나왔고 바다는 고기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로 검붉었다. 처음에 그것은 1마일 이상의 깊이로 검푸른 바다에서 헤엄치는 고깃대처럼 보였다가 이어 구름처럼 퍼져나갔다. 물고기는 은빛이었고 잠잠했으며 파도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렸다. 노인은 순간순간 앞이 보일 때마다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는 작살줄을 이물의 말뚝에 2번 돌려 감고선 양손 등에 머리를 내려놓았다. 머리를 맑게 유지해야지. 그가 나무 판자에 대고 말했다. 나는 피곤한 늙은이야. 하지만 내 형제인 이 물고기를 죽였어. 이제 나머지 차비를 해야지. 올가미와 밧줄로 저놈을 뱃전에다 묶어야지. 그는 생각했다. 서로 내가 그 애와 함께 있어서 배를 물에 잠궈 저놈을 배 위에 싣고 또 물을 퍼낸다 하더라도 이 배는 저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저놈을 가까이 끌어와 뱃전에다 묶고서 돛을 올린 다음 집으로 가자. 그는 고기를 뱃전에 가까이 끌어당겼다. 아가미에 낚싯줄을 넣으면서 입으로 나오게 한 다음 머리를 이물의 뱃전에 단단히 고정시킬 작정이었다. 난 저놈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싶지. 저놈은 내 재산이야. 그 때문에 저놈의 몸을 만져보는 건 아니야. 내가 작살자루를 2번째로 저놈의 가슴에 박아 넣었을 때 그 가슴이 느껴졌어.
그걸 느껴보자는 거야. 자, 이제 저놈을 끌어당겨 머리를 고정시키고 다음에 꼬리 부분에 올가미를 대고 마지막으로 가운데에다가 밧줄을 둘러 완전히 고정시키자. 이를 해 용감. 이제 싸움이 끝났어. 자비리 많아. 그는 물을 아주 조금 마셨다. 그는 하늘을 올려보다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태양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정오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무역풍이 천천히 일고 있었다. 고기를 감은 밧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에 돌아가면 나는 그 애와 밧줄을 다시 꼬아서 이을 수 있겠지. 오너라 고기야. 하지만 고기는 오지 않았다. 고기는 수면 위에 떠서 파도를 따라 너울거렸다. 그래서 노인이 배를 고기 쪽으로 붙였다. 배를 고기와 평행으로 놓고 고기의 머리를 이물에 고정시켰을 때 그는 그 덩치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작살의 밧줄을 말뚝에서 풀어 고기의 아가미에 집어넣고 덕에서 빼내 날카로운 주둥이에다가 대고 돌린 다음 다시 다른 쪽 아가미로 줄을 넣었다 빼서 매듭으로 묶은 후 그것을 이물의 팔뚝에다가 고정시켰다. 그리고는 밧줄을 칼로 끊고 고물로 가서 울가미 형태를 만든 다음 고기의 꼬리 부분을 배전에 묶었다. 고기의 자주색과 은색이 섞여 있던 몸은 이제 완전히 읍빛으로 변했다. 등의 빗금들만 꼬리 부분처럼 연한 보라색이었다. 빗금은 5손가락을 활짝 핀 어른손보다 더 넓었고 눈은 잔망경의 거울이나 축제 행렬의 성자처럼 초연했다. 그건 이놈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 노인이 말했다. 그는 물을 조금 마신 후 기분이 좋아졌고 기절할 것 같지 않았으며 머리가 맑아졌다. 무게가 1,500파운드는 나가겠다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더 나갈지도 몰라. 계산을 하려면 연필이 있어야 되는데 내 머리는 그걸 계산할 정도로 맑지 못하지. 하지만 위대한 디마지오도 오늘의 나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거야. 난 골자는 걸리지 않았지만 손과 등이 너무 아프지. 골자라는 건 도대체 어떤 병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혹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는 배가 남서쪽으로 나아가는 동안 고물의 절반쯤 드러누워 있었다. 그는 남서쪽이 어느 방향인가를 알기 위해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았다. 무역풍의 풍향과 도시 표지인 상태만 살피면 되었다. 손톱깎이? 몰라.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굴은 내 얼굴, 네 얼굴이요? 야래, 야래. 꽌낚시를 조그만한 줄에 달아 물고기를 잡아 올려 고기도 먹고 수분도 섭취하겠다. 하지만 그는 꽌낚시를 찾을 수 없었고 정어리도 썩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갈고리로 노란 반속 해초를 걷어올린 후 거기 붙어있던 자그마한 새우들이 뱃바닥에 떨어지게 했다. 새우는 연암은 마리가 되었고 바닥에서 모래 벼룩처럼 팔짝팔짝 뛰며 버르작거렸다. 노인은 엄지와 검지로 새우의 대가리를 잘라내고 껍질과 꼬리가 붙어있는 채로 그것을 먹었다. 아주 자그마한 했지만 노인은 그것이 영양분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맛도 좋았다. 노인은 물병 속에 물이 2모금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새우를 먹고 난 뒤 반모금 정도 마셨다. 무거운 짐을 옆에 비끌어댔음에도 배는 잘 나아갔다.
그는 고기의 등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고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양손과 고물에 기댄 등을 느껴보기만 하면 됐다. 물고기와의 싸움이 거의 종반에 이르렀던 순간 그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이곳이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서 공중에 매달린 것처럼 정지해 있다가 다시 물속으로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서는 이곳은 아주 이상한 일이지라고 생각했다. 당시 그는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순간순간 볼 수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소처럼 앞이 잘 보였다. 이제는 물고기가 분명 저기에 있고 또 그의 손과 등도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손은 곧 나을 거다. 깨끗하게 피를 흘린 다음에 바닷물에 담그게 되면 나을 거다. 걸품 안의 검푸른 바닷물은 최고의 치료제지. 이제 머리를 맑게 유지하기만 하면 돼. 양손은 제 일을 잘 해냈지. 우린 잘 항해해.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저놈의 입은 꼭 닫혀있고 꼬리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니 우리는 형제처럼 항해를 하는 거야. 노인의 머리가 약간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저 물고기가 나를 끌고 가는 걸까? 아니면 저놈을 내가 끌고 가는 걸까? 내가 저놈을 배 뒤에 단 채 끌고 간다면 이런 질문은 부질없겠지. 또 저놈이 모든 위험을 빼앗긴 채 배 안에 실려간다면 그때에도 이런 질문은 부질없을 거다. 하지만 그들은 나란히 묶인 채 함께 항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고 싶다면 저놈이 나를 끌고 가도 상관없지. 나는 낚시 기술 때문에 저놈보다 좀 더 나을 뿐이고 또 저놈은 내게 피해를 입힐 의사가 없고. 그들은 잘 항해했고 노인은 양손을 짠물에 담그고서는 머리를 맑게 유지하기 위해 썼다. 하늘에는 뭉게 구름이 가득가득했고 그 위에는 새털 구름이 넓게 퍼져 있어 노인은 밤새 산들바람이 불어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 물고기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최초의 상어가 그를 공격했다. 까지 한번 읽어볼까요?